저는 사실 그 고압산소 치료기를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? 진짜 제가 그걸 느껴요. 어떤 전반적인 그런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.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. 사실 대부분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수술하는 게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간혹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거고요. 일단은 수술이 원칙이죠. 근데 급성 파열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성 파열인 경우도 있어요. 만성 파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고 나서 쭉 벌어질 거 아니에요. 근데 벌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벌어진 틈 안에 살이 차들어갑니다. 우리가 섬유화된다 그러는데 그 아킬레스건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길인데 이게 늘어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을 적에 좀 쩔뚝쩔뚝 거린다든지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섬유화된 조직을 다 끌어내고 다시 길이를 적절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꼭 수술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석회화가 돼서 뭐 이렇게 돌 같은 게 막 사이에 찡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서도 사실은 그냥 두게 되면 이게 결국에 잘 안 붙는다든지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석회가 동반된 경우에서도 당연히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 자체 파열이 봉아리에서부터 해갖고 쭉 뒤꿈치까지 내려오는데 그 뒤꿈치뼈 붙는 자리 우리가 보통 종골부착부라 그러는데 그런 종골부착부에서 파열된 경우에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 꼭 해야 되는 파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줄이에요. 힘줄은 보면 다 하얗죠. 하얗다는 건 피가 안 통해요. 피가 안 통한다는 거는 잘 안 아무는 조직입니다. 이게 한번 조금의 염증이 생겨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. 아무리 혈관에다가 항생제 써봤자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 항생제 그쪽으로 잘 도달도 하지 않아요.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그 자체를 치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잘 안 아무는 조직이라 했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게 아킬레스건 한번 다치고 나면 한 3달 걸린다고 합니다. 그 나으려면. 3달 걸리는데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한 달 정도 넘어가면 좀 나았겠지, 좀 괜찮겠지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디뎌요. 디뎠다가 빵 하고 다시 재파를 오는 겁니다. 사실 이건 뭐 재파이라고 하지 않고 치료가 실패했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과 관련된 수술하고 났을 적에 제일 겁나는 거는 염증하고 재파열입니다. 이게 한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요거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아킬레스건 파열로 다루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디뎌버렸고 또 재파열된 겁니다. 근데 재파열됐던 게 또 한 번 재파열이 되고 그게 결국에 여러 번 수술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염증까지 생겨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맡아서 수술하게 됐던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혈류가 필요한 거예요. 그럼 혈류가 생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?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제가 한 14, 15년 전에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던 그런 이제 논문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엄지발가락을 구부러주는 힘줄이 있는데 그 장부지 굴곡건이라고 합니다. 그 힘줄이 보면 그 아킬레스건 근처까지 다 근육이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근육이란 거는 뭐예요? 여기 피가 잘 통하는 조직입니다. 그래서 그 피가 잘 통하는 조직이 풍부한 그 장부지 굴곡건을 이제 옮겨서 아킬레스건 주위에 이제 감아줘 버리죠. 그 근육을 통해서 그 부위에 이제 약이 잘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치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 아킬레스건 자체가 손상된 것도 그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치료가 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까 전에 MRI와 달리 지금 MRI 보게 되면 아킬레스건은 이제 꼬매면서 옆에 그 근육 조직을 같이 다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. 근육 조직을 연결시켜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킬레스건 염증도 치료하고 그 건이 잘 치유가 되게끔 이렇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잘 해놨습니다. 일단 제가 환자들한테 꼭 치료를 시작할 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. 무조건 12주 조심해야 된다. 3달 조심해야 된다.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이제 힘줄이다 보니까 치유되는 데 시간이 더뎌요. 얼마나 디뎌도 되는지 그거를 의사의 지시만 잘 따르면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 또 하나는 이제 염증 문제인데 염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2가지 말합니다. 하나는 면역 떨어지면 안 된다고.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? 입술 부르트고 혓바늘 돋고 하잖아요. 똑같이 상처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제일 잘해야 됩니다. 두 번째 뭐냐면
담배요, 담배. 발이 심장에서 가장 멉니다. 멀기 때문에 혈류가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. 근데 하필이면 그 발 근처에 있는 또 피가 제일 안 통하는 조직이 아킬레스건이에요. 한번 염증 생긴 걷잡을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. 그래서 꼭 담배 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면역 관리 잘 하세요. 그 두 가지는 꼭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. 이제 그런 아킬레스건 파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혈액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갖고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작은 혈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혈액 공급이 잘 되게끔 하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이제 합니다. 이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압 환경에서 숨을 쉬게끔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산소 분자 크기가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원짜리만 하다라고 하면 그게 고압산소 환경에 들어가면 그게 조그맣게 거의 구수만해지는 겁니다. 훨씬 더 작아지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적혈구 하나에 산소가 원래 하나가 들어간다. 근데 만약에 고압산소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적혈구 하나에 산소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발목, 이제 혹은 아킬레스건 주위로 어떤 혈액순환 자체는 적지만 어떤 산소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대사량을 확 촉진시키는 데는 그만한 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